안녕하세요. 정비소프트 개발팀입니다. 오늘은 리셀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리셀러를 요즘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셀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우리 블로그님들의 글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셀러 하게 되면 주로 코스트코 리셀러 요즘 많이 한다고 얘기 들으셔가지고 알고 계실 텐데요. 코스트코 코리아에 가보시게 되면 이런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안경, 만안경 이런 제품들이고요. 요즘 인기 있는 캠핑 용품도 살펴보게 되면 코스트코에서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코스트코는 코스트코 co.kr도 있고요. 코스트닷컴도 있습니다. 코스트닷컴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고요. 이 코스트.co.kr은 옆에 이제 코스트 매장이 있으시면요, 그 매장에서 상품을 구해올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받아서 또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리셀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쿠팡도 배송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로켓 배송 상품들을 다 크롤링 해와가지고요, 네이버라든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지마켓 같은 데 판매를 하는 케이스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는 몰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몰 전체 보기를 누르셔가지고요, 구매 대행이나 직구 이렇게 쳐보시게 되면 한 10,000개 정도 되는 셀러분들의 쇼핑몰이 나오게 됩니다. 상품 수가 이렇게 273개 정도 있는 몰도 있고요, 50만 개 정도 되는 업체도 있고, 아주 상품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여러 셀러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그런 유니808 안 소장님이 하시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많은 업체분들이 상품을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로켓 배송에 있는 상품들을 다 빠르게 크롤링 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쿠팡에서 이 제품이 품절이 되면 품절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문의하시는데,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있는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트코에 있는 상품들도 코스트코 코리아나 코스트코닷컴이나 이런 상품들을 크롤링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다른 채널에 판매하시거나 동남아 쇼피라든가 라자다 같은 곳에 판매를 하시거나 일본에 있는 라쿠텐이라든가 이런 곳에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국내라든가 국외에 이런 제품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리셀러라고 하는데요. 코스트코 구매 대행에 대해서 여기 블로그 분께서 되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꿈꾸는 이 팀장이라고 하는 블로거님이 올린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스트코 구매 대행의 득과실, 꿈꾸는 이 팀장님이 올린 글이 되겠고요. 코스트코 구매 대행이 왜 요새 인기가 있을까? 어떤 분이 코스트코 제품을 사와가지고 판매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나봐요.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트코 구매 대행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님들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스트코 구매 대행을 하는 리셀러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 연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트코 구매 대행으로 큰 수익은 내기 어렵다 하는 결론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쿠팡 제품을 리셀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량 구매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엄지용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커머스 BN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쿠팡 제품을 쇼피에 판매해서 10억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구매 대행 판매자들의 얘기라고 하고요. 이게 구매 대행 판매자라고 해야 되나요? 글로벌 셀러죠. 역직과 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가 되겠고요. 구매 대행 판매자들을 마냥 환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요 예측 관점에서 시스템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런 시그널이 잘못 들어가는 거죠. 그 기반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쿠팡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다른 소매 채널에 마진을 붙여서 더 높은 가격에 대파하는 판매자, 리셀러라고 하죠. 쿠팡의 빠른 물류 네트워크가 독보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소싱 시간이 비약적으로 빨라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판매자를 속썩이는 리셀러 정의 및 대책, 여기 리셀러 분이 이렇게 다른 곳에서 제품을 사서 또 다른 곳에 판매하는 재판매 리셀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판매는 상품권 및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계약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일반 판매와는 달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와 별도의 계약이 없이 해당 주체의 제품을 정상 구매해서 다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판매 방식이 바로 재판매, 리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유통은 이렇게 공급 계약이 되어 있지만요. 재판매 유통은 제품 소유자에서 이렇게 소비자로서 일단 구매를 하고요. 그걸 또 다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판매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닌데요. 상표권과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내 쇼핑몰에서 사야 이익이 극대화되는데 다른 분들이 다른 곳에서 그 제품을 사기 때문에 이렇게 상표권,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하고요.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곳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파일로 한다고, 저작권은 저작 안건의 저작가에 부여된 배타적인 권리이자 인간의 상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 작품에 대하여 주어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고요. 부정 경쟁 행위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동업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 행위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제품들을 크롤링 해가지고요, 그대로 상세 페이지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크롤링을 해서 올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게 리셀러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가, 애매한 부분이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스트코라든가 아니면 쿠팡 같은 곳에서는 이 제품이 판매가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판매가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본적으로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가지고 간 주체가 이분의 허락 없이 또 다른 업체한테다가, 이 다른 소비자한테다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코스트코나 쿠팡 쪽에서 이것을 싫어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허락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에서 제품을 되팔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것을 판매하는 분들의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발자이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셀러분들께서 로켓 배송에 있는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하루에 몇천 개씩 크롤링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면 가능하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품이 품절이 되거나 일부 색상이 품절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 자사몰이라든가 운영하고 계신 지마켓 같은 곳에 그런 가격 변동 정보나 품절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오늘 말씀드린 거는 쿠팡, 코스트코,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이런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크롤링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지 않아요. 애매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 해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매자분들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애매해가지고 잘 모르고 판매하다가 경찰서 이제 한두 번 잡혀가고 또 벌금도 내고 이러면 구매 등 판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업체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상은 어떠냐면요, 지금 쿠팡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이 프로그램이 바로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웹브라우저잖아요. 그러면 크롬은 이 쿠팡의 허락 없이 이 사진을 소비자한테 보여줘도 되는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도 이 크롬만 있는 게 아니라 엣지라든가 익스플로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같은 것도 있죠. 그런 웹브라우저가 이런 상품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쿠팡의 허락 없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건 과연 저작권 침해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를 크롬에서 안 보면 어디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자체를
어떤 이미지 저작의 어떤 침해 대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기술적인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일종의 웹브라우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애매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생각보다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함께 또 찾아가면서 생각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리셀러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진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표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지재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제품들을 크롤링 해와 가지고요, 다른 마켓에서 판매를 하시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하시건 일본이나 동남아 플랫폼에 판매를 하시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저도 이제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까 제 의견은 참조만 해주시고, 또 크롤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저희 기술업체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크롤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